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성 문턱을 넘어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아담하다 못해 다소 외진 감이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 젊은 나이에 지아비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박씨 성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뱃살로 엮은 살인무는 삐걱거렸고 흙담은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을 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초가 마당만큼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봄이면 봉선화, 여름이면 채송화가 소담스레 피었고 처마 밑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시래기와 잘 말린 약초가 가지런히 매달려 바람에 살랑이며 은은한 향을 풍겼지요. 살림살이는 늘 빠듯하여 보리밥에 멀건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후. 간밤에 바람이 꽤 찼나 보구나. 감나무 잎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구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그이도 이 하늘 아래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겠지. 짧은 인연이었지만 당신과의 추억 덕분에 이 모진 세월 견디는 걸지도 모르오. 박씨 부인은 때때로 밀려오는 외로움과 지난날의 슬픔을 그렇게 홀로 달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씀씀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아이가 배앓이를 한다는 소식에 밤새 배를 쓸어주며 정성껏 따린 약초 물을 먹였고 또 어느 날은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진 옆집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말없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에고, 오늘 저녁차는 또 뭘로 하나? 그래도 옆집 순이네 할멈 감기가 아직이라니. 이따 죽이라도 한 그릇 쑤어다 줘야겠네. 내 입 하나 덜 먹으면 그만이지.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사는 거니까. 이렇듯 이웃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기는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보살 과부라 부르며 마음속 깊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녀의 선행을 시기하거나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씨 부인. 또 뭘 그리 싸들고 가슈? 보아하니 김 영감네 가는 길 같은데 그 집 양반 성질머리 고약한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뭘 그리 챙기시오? 그러다 좋은 소리 못 듣소? 김 영감님이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기에 죽이라도 좀 쑤어봤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이 그런 걸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제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일인걸요. 박씨 부인은 그런 말들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유난히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황혼역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땔감으로 쓸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수백 년은 좁히 되었을 법한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 그림자처럼 한 젊은 선비가 쓰러질 듯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선비의 남루한 행색을 더욱 처량하게 비추었습니다. 선비는 미동도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어깨에 축 처짐이 온 세상의 절망을 다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젊은 양반이 어쩌다가 저리 낙담하고 있을꼬. 행색을 보니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는 모양인데 혹시 주머니라도 털린 겐가?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해가 저물었는데 어인일로 이리 험한 곳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까?
행여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탤 일이 있을는지요? 선비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퀭한 두 눈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언뜻 날카로운 총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송구하오나, 부인. 저는 한양 김판서 대개 서자, 김진현이라 하옵니다. 서자라. 부끄러운 이름이지요. 아버님께 간청하여 학문만은 허락받았으나 과거길에 오를 노자 한 푼을 마련치 못하여 일이 주저앉아 있었나이다. 제 신세가 처량하여 부인께 누를 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자라는 신분의 서름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젊은 선비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선비님, 그런 딱한 사정이 있으셨구려. 일단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잠시 들러 따뜻한 물에 손이라도 녹이시고 멀건 죽이라도 한술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이슬이 차갑습니다. 아니, 부인. 어찌 제가 그런 폐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길손을 박대하는 것은 사람된 도리가 아닙니다. 사양 마시고 어서 드시지요. 박씨 부인의 진심 어린 권유에 김진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곧 방 안에는 구수한 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마 남지 않은 쌀에 채소를 넣어 정성껏 죽을 쑤어내왔고 김진현은 염치불구하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부인. 이토록 따뜻한 죽은 실로 오랜만입니다.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뭐려. 시장이 반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선비님, 서자라 하셨는데 학문은 어디까지 익히셨는지요? 예, 부인.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까지 두루 섭렵하려 노력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제 재주가 아깝다 하시며 과거를 보라 독려하셨지만 서자에게 과거의 문턱은 높고 설사 방에 붙는다 한들 요직에 오르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눈치를 보시며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머님께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드시게 해드리는 것이 소원인데 일이 무능하니. 선비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신분이 무슨 대수이며 환경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선비님의 그 효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십시오.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밤, 박씨 부인은 김진현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고 자신은 찬 윗목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김진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정에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이토록 따뜻한 정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늘이시여, 부디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주시옵소서. 다음 날 새벽, 박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김진현을 위해 따뜻한 밥과 소박하지만 정갈한 찬을 준비했습니다. 선비님, 어서 아침 드시고 길 떠나실 채비를 하십시오. 김진현은 차려진 밥상을 보고
또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에게 박씨 부인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치의 주먹밥과 함께 그녀가 어렵게 모아두었을 법한 단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이건 어찌 이런 큰 돈을. 선비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선비님의 효심과 재능에 감복하여 잠시 제 손을 빌려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부디 이것으로 노자를 사마 한양으로 가셔서 뜻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낙방하시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곳을 찾아오십시오. 이 늙은이가 따뜻한 밥 한 끼는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박씨 부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아니,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님의 이 은혜, 제 뼈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금이환영하여 어머님께 이 은혜를 갚겠나이다. 그렇게 김진현은 박씨 부인의 간절한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어머님의 저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내 어머니와 박씨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서자라고 괄시받던 지난날의 서름을 모두 떨쳐내리라.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진현은 박씨 부인이 준 노자로 작은 골방을 얻어 주경야독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자라는 꼬리표는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요. 그대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 없으면 쏙 물러가시오. 서자 따위가 감히 어딜 넘봐. 제가 그 김판서 댁 서자라며? 쯧쯧, 분수도 모르고. 김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고, 밤에는 등불 살 돈이 없어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의지해 책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박씨 부인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였습니다. 춥다. 배고프다. 하지만 견뎌야 한다. 박씨 어머님의 그 온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지.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는 낮에는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박씨 부인과 홀어머니의 안녕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젊은 선비의 안부를 물었지만 박씨 부인은 그저 빙긋이 웃으며 잘 지내고 있겠지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니 하늘이 도울 겁니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 그 선비 소식은 아직도 없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부인이 속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그리 쉽게 재단하십니까? 저는 그 선비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소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저는 그저 선비가 뜻한 바를 이루고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 작은 도움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홀로 호롱불 앞에 앉을 때면 그녀 역시 인간인지라 그 선비의 안위가 궁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그 젊은이가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기를. 하늘이시여, 그 어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그 아이에게 힘을 주소서.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평화롭기 그지없던 작은 마을이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에이, 영맛이다. 길을 비켜라. 암행어사 행차시다. 하는 천지를 진동할 듯한 우렁찬 외침과 함께 요란한 말발굽 소리, 그리고 위험 있는 나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그런 광경을 본 적 없는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너도 나도 길가로 뛰쳐나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에이, 영맛이다. 길을 비켜다. 암행어사 행차시다. 아이고, 암행어사라니. 우리 마을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겐가? 쉬. 함부로 입 놀리지 말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 박씨 부인도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암행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인 깃발을 앞세우고 눈부신 관복을 차려입은 젊은 어사가 백마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고 위험 있는지 길가의 백성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사의 행렬은 먼지를 일으키며 곧장 박씨 부인의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나 같은 천것에게 어찌하여 어사 나으리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습니다. 그때 말에서 훌쩍 내린 젊은 어사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주저없이 그 화려한 관복 차림 그대로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불초소생 김진현, 이제야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몇 해 전 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 같은 은혜 덕분으로 과거에 잠엄급제하여 오늘 이렇듯 어사가 되어 어머님을 찾아뵈옵니다. 박씨 부인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써 태어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젊은 어사는 분명 몇 해 전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그 초라하고 절망에 빠졌던 서자선비 김진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시름 대신 위엄과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선비. 아니, 어사 나으리.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세상에. 어서 일어서시구려. 이 늙은이가 어찌 어사 나으리의 이런 큰 절을 받을 수 있겠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양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냉대는 예사였고 서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등불처럼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장하십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어사 나으리. 일이 훌륭하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그간의 풍상을 어찌 말로 다 하겠소? 어머니,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 어머님께서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진현은 즉시 수행원들에게 명하여 박씨 부인을 위한 새 거처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전망 좋은 곳에 널찍한 기와집이 며칠 만에 뚝딱 지어졌고, 집안은 박씨 부인이 평생 만져보지 못했을 법한 고운 비단 이부자리와 따뜻한 온돌, 그리고 살뜰한 시종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진현은 또한 한양에 홀로 계시던 자신의 생모도 정중히 모셔와 박씨 부인과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박씨 부인은 꿈을 꾸는 듯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몸에 익은 허드레시를 시종들이 다 해주고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다 꿈은 아닐까?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인지. 진현 도련님. 아니, 어사 나으리께 누가 될까 두렵구나. 김진현의 생모 역시 처음에는 박씨 부인을 어려워했지만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여인은 마치 오랜 자매처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돈독한 정을 쌓아갔습니다. 부인 덕분에 제 아들이 일이 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를 친정 식구처럼 편히 대해 주십시오. 당치도 않으십니다. 사부인. 다 어사 나으리의 뛰어난 재주와 효심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어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김진현은 아무리 바쁜 공무 중에도 틈틈이 박씨 부인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의 꿈이 먹고 지혜로운 조언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도리를 배우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저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까요? 어사 나으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절망에 빠진 나으리를 보았을 때 나으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젊은 어사의 효심과 조건 없는 선행을 베푼 과부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강산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차별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김진현의 의지와 그를 알아보고 기꺼이 손을 내민 박씨 부인의 너른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김진현이 다스리는 고을은 언제나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박씨 부인에게서 배운 진심의 정치를 펼쳐 역사의 길이 남을 명관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김진현과 그의 생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수많은 백성에게까지 따뜻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황금보다 빛나는 마음을 가졌던 과부와 서자였으나 누구보다 고든 효심과 의지를 지녔던 선비. 두 사람의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의 선한 마음과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며 오늘날까지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